자, 이번 시간에는 연금급여의 종류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2강이죠. 자, 먼저 국민연금에서 우리가 지급하는 연금급여의 종류는 첫 번째 노령연금, 그리고 장애연금, 그리고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의 5가지가 있죠. 자, 앞의 3가지는 월 단위로 지급하는 연금이고 뒤의 2가지는 일시에 지급하는 연금이라 알 수 있겠습니다. 일시 지급은 반환 일시금과 사망 일시금, 월단 지급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죠. 자, 먼저 노령연금은 우리가 국민연금을 하면 주로 이 노령연금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노후가 되면 지급받는 연금인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60세 도달하면 이후부터 평생 지급하는데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조기 노령연금이라고 해서 55세부터 지급할 수가 있죠. 다만 연금기금의 조기 고갈을 막기 위하여 1953년생부터는 1년씩 지급 시장을 늦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53년부터 56년생은 61세부터, 그리고 57년생과 60년생은 62세부터이고, 그리고 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지급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장애연금이 있는데요. 이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질병이나 우리가 부상 이후에 장애가 남았을 때 그 장애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 소득 감소분을 보전해주는 연금이죠. 이 장애연금은 장애 정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곤 합니다. 자, 그리고 유족연금이 있는데요.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주는 연금을 바로 유족연금이죠. 이 유족연금은 원래 받게 되어 있는 연금의 40에서 60% 정도를 지급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반환일시금이 있는데요. 이 반환일시금은 연금을 받을 조건이 되지 못했을 때 그동안 냈던 연금보험료의 이자를 보태 돌려주는 금액인데, 예를 들어 최소한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내야 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데 그 이전에 이민을 가거나 사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망일시금인데요. 이 사망일시금은 연금 가입자가 사망을 했으나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만한 유족이 없을 경우에 유족의 범위를 4촌 이내 반개 혈초까지 늘려 지급하는 금액으로 주로 사망자의 장제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금 성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굳이 이와 같이 종류를 나열하고 설명하는 이유는 각 연금을 받을 상황이 발생한 이후에 5년이 지나면 연금 신청을 해도 연금 지급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각 연금의 종류별로 연금 지급을 받을 사유가 생기면 지체 없이 신청하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청하지 않고 몇 년? 바로 5년이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된다는 겁니다. 권리가 소멸되죠. 5년이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된다. 그래서 국민연금공단 전화번호 국번 없이 135에서 상담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우리가 통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얼마를 내고 연금을 얼마 받게 될까? 누구나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보험료의 우리가 납부 금액은 보험료의 납부 금액은 통상 소득 원리에 의해 결정되는데, 즉 보험료는 월 평균 소득 원리의 몇 프로? 9%를 납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020년 6월까지 인정되고 있는 소득 원액 최저는 31만원으로 보험료는 27,900원을 낼 수가 있죠. 그 이하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월 평균 소득 원액의 최대치는 486만원으로 이때의 보험료는 43만 7,400원이죠. 단 임의가입자의 최소 금액은 9만원이고 최대 금액은 42만 1,200원이죠. 한편 4가지의 가입 유형 중에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엔 가입자 본인이 45%를 내고, 그리고
사업주가 4.5%를 내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가입 유형은 본인이 9%를 다 낸다는 것이죠. 자, 그럼 얼마를 받게 될까? 우선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가입기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눈에 보여주는데 2019년 6월 기준으로 매월 평균 국민연금 수급액은 52만 3천원인데 20년 이상 가입했던 사람은 92만 6천원을 받고 있고 30년 이상 가입했던 사람은 한 달에 127만 원을 받고 있죠. 가입 기간에 따라 이게 차이가 크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표 10-3의 가입 기간에 따라 받는 노령연금은 바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와 가입 기간에 우리가 가입 기간에 따라 받게 되는 노령연금을 정리할 것인데, 예를 들어 월 소득이 100만 원인 가입자는 소득의 9%인 9만 원을 보험료로 낼 수가 있죠. 만일 이 가입자가 사업장 가입자라면 이 금액의 절반인 4만 5천 원, 소득의 45%죠. 그죠? 4만 5천 원 내면 된다. 자, 그럼 10년 경과 후에 연금급여를 받을 시기가 되었다면 한 달에 17만 9,670원을 평생 동안 받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27세에 취업을 하여 30년간 월 평균 급여가 200만이었고 계속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다면 노령연금은 67만 5,780원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조금 늦게 느껴질 수도 있는 금액인데, 하지만 이 금액은 물가가 상승하더라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늘려주기 때문에 적지 않는 금액이죠. 자, 또한 이 표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노령연금 금액이 매우 커진다는 점이죠. 그래서 노년의 삶의 질을 비교한다면 30년 가입자에 비해 40년 가입자가 상당 부분 나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2019년 6월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이미 수령하고 있는 사람 수는 약 389만 명에 이르고 있다는 거죠. 자, 민간연금보험가입 비교에 먼저 통상 우리가 기초연금 제도가 시작되기 전에는 국민연금은 민간 개인연금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했습니다. 문제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에 연계하고 있다는 점이죠. 자, 그렇다면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국경제신문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가 통상 국민연금과 민간연금보험을 비교해 보았을 때 가늠의 최대한 조건을 일치시켜 봤는데요. 비교 조건은 간단합니다. 먼저 첫 번째 가입 방식, 임의가입자의 가입, 두 번째 가입자 특성, 소득 하위 70%에 속하죠. 즉 기초연금은 국민평균 기대 수명을 반영하여 부부가 함께 20년간 수령한다고 가정했을 때 대상자이고, 세 번째 납입보험료는 세 가지 경우를 동시에 비교했는데 월 89,100원이고, 두 번째 월 20만 7천원, 세 번째 월 35만 100원이죠. 네 번째는 보험료 납부 기간입니다. 이 보험료 납부 기간은 통상 10년, 우리가 10년은 120개월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물가 상승률은 고려하지 않고, 여섯 번째는 민간 개인 연금보험이죠. 예정이율 4%이다. 자,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죠. 55세인 전업주부 A씨가 10년간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연봉률이 4%, 연금수령기간 20년 가정했을 때 하나를 골라 노후 대비하려고 할 때 전업주부는 본인이 판단하여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임의가입자인데, 가입 금액은 크게 89,100원, 20만 7천원, 35만 1천원을 납부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월 89,100원을 납부했을 경우에 A씨가 우리가 통상 민간 개인연금에 가입했다면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은 23만 6천원이죠.
자, 기초임금이 16만 원인데 개인연금 7만 6천 원의 합산금액입니다. 자, 국민연금이 없는 소득 하위 70% 계층은 원래 1인 기준으로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죠. 하지만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에 기초연금이 20% 감액되기 때문에 A씨의 기초연금액은 16만 원으로 줄어든다고 하겠습니다. 자, 반면 A씨가 개인연금 대신에 국민연금에만 가입할 경우에 65세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27만 6,800원이죠. 기초연금 11만 2천원이죠. 자, 국민연금 16만 4,800원의 합격이다. 자, 이 경우 기초연금은 원래 1인 기준으로 14만 원이었지만 20% 감액률을 적용하면 11만 2천원으로 낮아진다고 알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A씨가 받는 연금액은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때가 개인연금보다 4만원 정도가 많다는 것입니다. A씨가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경우에 즉 기초연금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국민연금의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9만 6,800원으로 국민연금 대신 개인연금에 가입했을 때의 금액 10만 8천원보다 9만원이 가량 많다는 것이죠. 자, 그럼 월 20만 7천원을 납부하는 경우에 우리가 국민연금 가입자는 개인연금 가입자에 비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우리가 통상 2만원에서 우리가 7만원 이상을 더 받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월 35만 천원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상황은 비슷하죠. 그래서 국민연금 가입자는 개인연금 가입자에 비해서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2만원에서 5만원 가량을 더 받는다 하죠. 자,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은 사망할 때까지 계속 지급하기 때문에 생존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유리해진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5년 후, 그리고 10년 후, 15년 후, 20년 후의 예상 수익에 있어 민간보험은 변함이 없는 데 반해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주기 때문에 계속 증가할 수가 있죠.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크지만 민간보험은 더욱 불리해지지만은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면 길수록 금액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럼 우리가 국민연금이 갖는 우월한 장점을 최대한 누릴 방법은 없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가입 기간 늘리기입니다. 그죠? 자, 이 가입 기간 늘리기는 통상 첫 번째 해답은 가입 기간 늘리기인데 가입 기간이 길면 길수록 혜택이 커지므로 가능하면 40년을 채울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40년을 채우기 위한 또는 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기 위한 요령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 목표 연금 가입 기간 최대한 40년 달성하기. 요령은 가능하면 국민연금을 일찍 가입한다는 거죠. 그래서 27세가 되면 자동으로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18세부터는 임의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서 가입하면 40년을 채우기가 훨씬 쉽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지역가입자 또는 임의가입자 제도를 활용하는 것인데 28세에 직장을 갖고 54세에 직장을 그만둔다면 가입기간은 26년밖에 되지 않죠. 자, 임의가입 제도를 이용하여 대학 시절에 일찍 가입을 했다면 30년이 되지만 54세 직장을 그만둔 후에 다른 직장을 갖거나 자영업을 하면서 10년을 더 채운다면 40년을 다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만일 55세 전후에 은퇴를 한다면 자금 계획을 사전에 잘 세워야겠죠. 그리고 임의가입자나 지역가입자 신분일 때는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므로 능력껏 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미납 보험료는 반드시 납부한다는 것이죠. 자,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네 번째, 추납제도를 활용하는 것인데 이 추납제도는 혹시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최소 납부기간 30년을 다 못 채워서 만한 일시금으로 돌려받았다면 이를 다시 반납하고 못 채운 기간에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제도를 추납제도라고 하는데 국민연금만큼 유리한 제도는 없기 때문에 무조건 다시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임의가입자 제도의 활용인데요. 이 임의가입자 제도의 이 활용은 두 번째 점은 바로 임의가입자는 국가에서 가입을 강제하지는 않지만은 본인이 원하면 임의가입이 가능한 가입자이다. 자, 본인이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하루빨리 국민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험료 불이익금액 대비 수익성이 가장 좋은 금액은 최저금액인 9만원이죠. 이 경우 불이익금액이 적은 만큼 나중에 받게 될 연금 금액 자체가 많지 않아 실제로 노후 대비에 도움이 될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한편 강제가입자. 이 강제가입자는 우리가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있죠. 이 강제가입자는 보험 탈퇴가 허용되지 않지만은 임의가입자는 언제든지 탈퇴가 가능하고 이 경우 납입 보험료에 이자를 계산해서 돌려주죠. 그래서 민간보험처럼 해지환급금이 납입원금보다 적은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이점이 알려지면서 임의가입자는 계속 늘고 있는데 2019년 7월 말 현재 33만 1638명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50대 이상의 여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는 임의가입자 요건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기초연금과 상관없이 가입하는데 자, 앞서서 우리가 A에서 본 바와 같이 기초연금 제도를 국민연금과 연계시킨다 하더라도 여전히 국민연금의 우월성은 유지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인해서 한때 감소세로 돌아섰던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죠. 자, 그래서 국민연금은 민간보험에 비하여 수익성과 안전성 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노후 대비에 관한 한 국민연금에 비할 수 있는 상품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가능하면 최대한 늘릴수록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의가입자 대상은 가능하면 꼭 가입한다는 것이죠. 자, 국민연금 제도 중에 특이한 것들, 국민연금이 갖는 두 가지 특이사항을 설명하고자 하겠습니다. 자, 이 국민연금이 갖는 특이사항에 연금 조기수령이 있는데요. 이 연금 조기수령은 원래는 60세부터 그리고 2013년부터 5년마다 1년씩 늦춰져서 최종적으로는 65세부터 수령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나 노후에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을 위한 조기수령제도, 이 조기수령제도는 노령연금을 조기에 받는다고 하여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를 해서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긴 사람이 정해진 나이보다 우리가 통상 나이보다 앞서 노령연금을 우리가 1에서 5년 정도, 1년에서 5년 정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 은퇴 후에 소득이 없거나 일을 하더라도 소득이 적은 사람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자, 일견 좋아 보이는 이 제도의 문제점은 연금을 깎는 데 있는데요.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이고 따라서 5년 일찍 받으면 무려 30% 감소하죠. 그죠? 6% 곱하기 5년이니까 그죠? 이거 30%. 이거 이 때문에 조기 노령연금은 손해연금으로 부르기도 한다. 자, 2019년 5월 기준으로 조기 노령연금 누적 수급자는 60만 127명으로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15.6%를 차지하는데요.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들은 최근 수년 사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 신규로 신청한 수급자는 2017년 36,164명에서 지난해 2018년 말 43,544명으로 인세 20%나 늘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19년에 5월까지 이미 25,715명이 신규로 신청한 추세를 봐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실직과 명예퇴직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은퇴자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위하여 조기에 국민연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몰렸기 때문에 분리된다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손실 이유로 손해금을 받는 것을
우회하는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연금 수령을 중단하고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있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노령연금 연기제도 연기연금은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것과는 반대로 수령을 미루는 제도가 있는데,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1회 하나여 연금 수급권을 시행한 이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비해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가 있죠. 연기 비율은 50%, 60, 70, 80, 90% 전부 중에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고, 연기하는 대신 대가는 제법 크죠. 그리고 연금을 다시 받게 될 때는 지급 연기를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 연기된 매 1년당 7.2%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조기연금이 매년 6% 감액하는 것에 비하면 조건이 더 좋은 셈이죠. 자, 그리고 연기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노령연금을 더 늦게 타는 만큼 원래 정해진 연금액보다 더 많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연기기간에 따라 우리가 통상 연기기간은 1에서 5년에 연 7.2%씩 최대 36%의 이자가 가산된 연금액을 받게 되는데, 2007년도에 이 제도가 도입됐는데 조기에는 우리가 신청자가 거의 없었죠. 자, 근데 2010년만 해도 1075명에 불과했지만은 이 제도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2017년에는 2213명까지 늘었고, 2018년에는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만 61세에서 62세로 오르면서 신청 대상자가 급격히 줄어 신청자 역시 2297명으로 급감했지만은 2019년은 5월 기준으로 8,575명이 신청하여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은퇴 후에도 제2의 직업을 갖거나 일정 소득이 있어 당장은 생활이 가능한 사람들이 연금을 늦게 받더라도 보다 큰 금액을 받고자 하기 때문이다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직역연금과 연계제도, 직역연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직역연금은 바로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연금, 교직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그리고 별제국 최고직원연금, 군인연금을 말하는데, 이 연금에 가입된 사람은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람은 국민연금에 별도로 가입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럼 연금 수령은 각 연금의 보험 기간에 비례에 따로 받는데, 이들 연금의 최소 보험료 납입 기간은 20년이지만 국민연금은 10년이죠. 그래서 연계제도는 이러한 기간 불일치를 해소시켜주는 제도인데, 그동안 직역연금 가입자가 20년을 채우지 못하면 해당 연금을 못 받았지만은 2016년부터는 나머지 기간을 국민연금으로 채우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에 있다가 퇴직하고 민간 직장을 옮겨 국민연금을 붙던 사람도 두 연금을 합쳐서 불이익기간이 20년 이상이면 평생 연금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동안은 우리가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바꾼 사람은 바로 연계 신청이 가능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직역연금의 보험료 납입 기간이 더 길기 때문이죠. 다만 직역연금 중에 군인연금은 적용 방식이 다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국민연금의 한계인데요. 자, 모든 제도가 다 그렇듯이 완벽한 제도는 존재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자, 국민연금에도 한계점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가입 후 조기 사망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죠. 즉 10년이 되기 전에 가입자가 사망하면 국민연금 급여를 받을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민간 보험에서는 가능하죠. 또한 두 부부가 동시에 국민연금 급여를 받고 있다가 한 사람이 사망하면 사망한 배우자가 당초받던 연금을 전액받는 것은 아니죠.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지는데, 본인의 노령연금 플러스 유족연금액의 30%와 유족연금 전액 중 선택해야 하는 것인데, 전자는 본인이 받고 있던 연금액에 배우자와 연금액의 30%를 더한 금액을 받게 되는 것이고,
후자는 유족연금으로 받게 되는 것인데 한 가지 더 유족연금에서도 설명을 했지만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유족은 당초 수급자가 받게 되어 있던 금액의 40에서 60%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기부액 부족 논란으로 향후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책의 안정성을 기여하기 때문에 그 기간 변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가 미국이나 캐나다로 이민 가면 어떻습니까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국가, 미국, 캐나다, 이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국가로 이민을 가면 국민연금에 해당 금액은 이민 가는 국가로 이관되며 그 국가에서 계속 연금보험료를 내면 이민 간 국가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죠. 물론 본인이 선택할 수 있지만 이관하지 않고 일시불로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제3강 모든 직장인이 퇴직연금을 받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